자, 71번. 동력 저항 장치의 핸들 조작이 무거운 원인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력 조향 장치 핸들을 뭐냐면 파워 스티어링 핸들이라고 그러죠. 거기에다가 힘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가볍게 돌릴 수 있는 핸들. 옛날 같은 경우 핸들 굉장히 뻑뻑했죠. 근데 요즘에 나오는 거기다 힘을 부여해서 내가 가볍게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무겁대요. 무겁다는 이유는 여기에 힘이 전달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힘이 전달이 안 된 거라는 거, 이게 키워드로 가지고 나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유압이 낮다. 유압은 힘이랬죠. 힘이 없는 거잖아요. 안 들어간 거잖아요. 당연히 유압이 낮겠네요. 자, 조향 펌프에 오일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힘이 안 들어갔겠네? 맞죠? 어떻게 보면 유압이 낮은 거죠. 다음에 오일 펌프의 회전이 느리죠. 힘이 없으니까. 유압계통 내에 공기가 혼합되니까 힘 전달이 안 되니까 힘이 안 들어간 거죠. 다음에 타이어의 공기압이 너무 낮으니까 어떻게 돼요? 공기압이 너무 낮으면 마찰력이 증대해도 잘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안 굴러가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된 겁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유압식 조향장치의 핸들 조작이 무거운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에요. 무거운 것과 먼 것이니까 가벼운 거 찾는 거죠. 힘이 들어간 걸 찾으란 얘기죠. 1번 유압이 낮다. 틀렸죠. 이거는 힘이 안 들어간 거고. 2번 오일이 부족하다. 이것도 틀렸죠. 3번 유압계통 내에 공기가 혼입되어 있다. 이것도 힘이 안 들어간 거죠. 전달이 안 되니까. 4번 펌프 회전이 빠르다. 힘 들어가니까 펌프 회전이 빠르겠네요. 답 4번. 어떤 식으로 제가 문제 푸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2번 파워 스티어링에서 핸들이 매우 무거워 조작하기 힘든 상태일 때의 원인으로 맞는 거 골랐어요. 맞는 거. 자, 1번 바퀴가 습지에 있다. 아니죠. 원인으로 맞는 거 왜 그랬어요? 힘이 없다는 거죠. 그거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2번 조향 펌프에 오일이 부족하다. 답 2번이네. 힘이 부족하니까 무거워지는 거죠. 3번 볼 조인트의 교환 시기가 되었다. 4번 핸들 유격이 크다. 상관없습니다. 답 2번. 자, 3번 조향 핸들의 조작이 무거운 원인으로 틀린 거예요. 무겁지 않은 거니까 가벼운 거. 힘 들어간 거 찾으면 되겠네요. 1번 유압류 부족 시. 아니죠. 2번 타이어 공기압 과다 주입 시. 과다 주입돼 있으니까 힘이 덜 들어가게 돼. 답 2번이겠네. 3번 앞바퀴 휠 얼라이먼트 조절 불량 시. 상관없고요. 4번 유압계통 내에 공기 혼합되면 힘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답은 2번 되겠네요. 힘 들어가는 거. 자, 72번 제동장치의 이상 현상이에요. 자, 먼저 페이드예요. 페이드. 브레이크를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브레이크에 마찰열이 발생하여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 페이드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마찰로 말미암아서 말 그대로 마찰이 사라져서 결론은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이 좀 유추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드, 마찰이 사라져가지고 브레이크 안 듣는 거. 다음에 이제 베이퍼럭입니다. 베이퍼럭. 브레이크를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마찰열로 인하여 브레이크 오일이 비등하고 이때 발생한 수증기에 의해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지 않는 현상이다. 그래서 베이퍼가 뭐예요? 수증기잖아요. 수증기로 말미암아서 락, 잠긴 거죠. 브레이크가 잠긴다. 그래서 이거는 베이퍼 락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페이드, 베이퍼 락, 수증기가 잠긴다. 그거 기억하시고 문제 보겠습니다. 1번 타이어식 건설기계에서 브레이크를 연속하여 자주 사용하면 브레이크 드럼이 과열되어 마찰 계수가 떨어지며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 것으로서 짧은 시간 내에 반복 조작이나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브레이크 효과가 나빠지는 현상 물어봤어요. 마찰이 사라져서, 마찰 계수가 사라져서 브레이크가 안 듣는 거 페이드. 답 몇 번이에요? 2번 되겠네. 사라지다. 2번 브레이크 오일이 비등하여, 이 키워드네요. 속류 압력 전달 작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현상 뭐랬어요? 수증기로 말미암아서 브레이크가 잠긴다, 락된다, 베이퍼 락. 답 2번 되겠네요. 자, 73번입니다. 파스칼의 원리예요. 파스칼의 원리. 파스칼의 원리가 뭘까? 밀폐된 용기 속에 유체에 가한 압력은 유체 내의 모든 부분에 같은 크기로 전달된다는 걸 우리가 파스칼의 원리라고 그래요. 밀폐된 용기 안에서 유체가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힘을 가할 거 아닙니까?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을 가하면 모든 크기로 이렇게 같이 전달된다는 거. 이걸 무슨 현상이라고 그래요? 파스칼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정지된 액체에 접하고 있는 면에 가해진 압력은 어떻게 해요? 그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겠죠. 이건 당연하겠죠. 압력은 면에다가 수직으로 작용시키겠죠. 압력은.
다음에 정지된 액체의 한 점에 있어서의 압력의 크기는 전 방향에 대해서 동일하겠죠. 같은 끼로 전달되니까.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유압 실린더, 유압 구동장치입니다. 이거. 유압 에너지를 기계적 일로 변환시키는 장치, 유압 실린더, 유압식 브레이크, 정비업소의 유압식 승강기 등은 뭐다? 파스칼의 원리를 응용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밀폐된 용기 중에 채워진 비압축성 유체의 일부에 가해진 압력, 힘은 어떻게 된다? 유체의 모든 부분에 그대로의 세기로 전달된다. 무슨 원리? 파스칼의 원리. 정의 자체를 있는 그대로 그냥 여러분이 받아줘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밀폐된 용기 내 일부에 가해진 압력은 어떻게 전달됩니까? 각 부분에 동일하게 전달된다고 그랬죠? 파스칼의 원리. 답 몇 번이에요? 2번 되겠네. 유체 각 부분에 동시에 같은 크기로 전달된다. 3번.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유압 실린더 작용은 어떠한 것을 응용한 것인가? 유압 실린더. 그렇죠? 그 다음에 유압식 승강기 같은 거 뭐랬죠? 파스칼의 원리. 파스칼의 정리의 원리. 답 2번 되겠습니다. 자, 74번이에요. 유압유의 구비 조건이에요. 유압유. 자, 기름이죠, 기름. 자, 온도에 의한 점도 변화가 적을 것. 그렇죠? 점성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건 점성 유지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점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 방청성. 녹을 방지하는 거. 그다음에 방식성, 부식 방지하고 윤활성, 매끄럽게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 산화 안정성 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다 좋은 내용일 거예요. 어찌 보면. 다음에 인하점, 발화점이 높아야 되죠. 인하점, 발화점이라는 건 뭐야? 불 붙는 온도잖아요. 온도가 낮아버리면 쉽게 불 붙어서 이게 말 그대로 금방 어떻게 돼요? 오염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발화점은 높아야 되는 거죠. 다음에 강인한 유막을 형성해야 되고, 다음에 압력에 대해 비압축성. 유체가 압축이 되면 좋아요? 압축이 되지 않으면 좋아요? 압축이 안 되는 게 좋은 거죠. 있는 그대로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비압축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열 팽창계수 밀도가 작을 것. 자, 열 팽창계수 뭐예요? 열에 의해서 팽창되는 정도죠. 자, 유압유, 기름이 열에 의해서 막 팽창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현상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존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열 팽창계수는 작아야 되고. 자, 밀도라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단위 부피당 갖는 질량을 우리가 밀도라고 그래요. 이건 1단위 부피라고 하면 질량이 작을수록 밀도가 작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유압유는 가벼운 게 좋아요? 무거운 게 좋아요? 가벼운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질량이 낮을수록, 즉 밀도가 작은 게 좋은 거죠. 다음에 최적 탄성계수예요. 자, 탄성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되돌아오는 성질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압유 자체는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잖아요. 이게 어떻게 변형이 되는데 잘 되돌아오지 않으면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적 탄성계수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되돌아오는 성질은 자기 몸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탄성계수는 커야 되는 거죠. 작으면은 변형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고. 좀 어려운 내용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점도 지수, 점성을 유지하는 거 당연히 커야 되고, 화학적 안정성도 커야 되고, 내열성, 열에 견디는 것도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유압유의 성질에 어긋나는 거, 틀린 거 물어본 거예요. 자, 인하점이 낮을 거. 답 1번이네. 인하점, 불 붙는 온도 어떻게 돼요? 불 붙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불 붙는 온도 높아야 되는데 인하점이 높아야 된다. 인하점이 낮을 거라고 했으니까 1번이 틀린 거네요. 자, 2번 비중이 적당하고 강인한 유막을 형성해야 되고 점성과 온도와의 관계에 양호해야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다음에서 유압 작동류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모두 맞는 것 물어봤어요. 좀 어려운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 압력에 대해서 비압축성일 것. 압축이 되면 좋아요? 안 되면 좋아요? 안 되면 좋다고 그랬죠? 당연히 맞겠네. 자, 니은 밀도가 작을 것.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을 의미하는 거니까 당연히 유압유는 질량이 낮은 게 좋은 거죠. 밀도가 작을 것. 이것도 맞겠네. 3번 디귿. 열 팽창계수가 작을 것. 열에 대해서 팽창하는 정도가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다시 원형으로 복구하려니까 팽창하는 정도가 작은 게 좋은 거죠. 이것도 맞는 얘기. 다음에 최적 탄성계수가 작을 것. 그래서 탄성이라는 건 되돌아오는 성질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유압유가 변형이 됐을 때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탄성계수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되돌아오려니까 당연히 커야겠죠. 이거 틀렸네. 다음 미음, 점도지수가 낮을 것. 자, 점도지수는 점성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유압유 같은 경우 점성을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되네요. 낮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 다음에 비읍, 발화점이 높을 것. 불 붙는 온도가 높아야 되죠? 이거 맞겠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비읍. 답 몇 번이에요? 4번 되겠네.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다음 문제. 자, 75번이에요. 유압류의 점도에 따른 현상이에요. 점도. 기름에 의해서는 점도, 그 끈끈한 정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자, 먼저 점도가 높을 때요. 내부 저항이 커서 유동성이 나쁘겠죠. 끈적끈적하니까. 그래서 하나 써놓으세요. 그리고 점도가 높으면 잘 뭉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높으면 어떻게 해요? 압력은 어떻게 해요? 압력은 되게 높죠. 이렇게. 점도가 높다, 내부 저항이 크다, 유동성 나쁘다, 뭉친다, 압력 높다. 다 연관된 거예요. 자, 동력 손실이 증가하여 기계 효율이 감소한다. 안 좋다는 얘기죠. 유동 저항이 커져서 압력 손실이 증가한다. 유압이 높아진다. 관내의 마찰 손실이 커진다. 다음에 이제 점도가 낮을 때예요. 내부 저항이 작아서 유동성이 좋다. 다른 말로 뭔가 뭉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흐른다. 그 다음에 압력은 어때요? 점도가 낮으니까 압력은 낮다. 이것도 하나 써놓으시면 되겠죠. 자, 효과로는 펌프 효율이 나빠지겠죠. 그 다음에 개통 내의 압력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오일 누설에 영향이 있죠. 흐르니까. 실린더 및 컨트롤 밸브에서 누출이 발생한다. 됐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유압 작동류의 점도가 너무 높을 때 발생되는 현상으로 적합하고 맞는 거 고르는 거예요. 자, 높다, 압력이 높다, 뭉친다, 저항이 크다. 자, 1번. 첫 번째. 동력 손실의 증가. 뭉치니까는 어떻게 해요? 동력 손실이 커요? 작아져요? 커지겠네? 답 1번이겠네. 2번. 내부 누설 흐르는 거잖아요. 이건 압력이 어떨 때? 점도가 낮을 때. 펌프 효율 증가. 말도 안 되죠? 이거는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증가니까 이거 틀린 거겠네. 4번. 마찰, 마모가 감소된다. 이것도 틀린 얘기. 답은 몇 번이에요? 마찰이 더 커지겠죠, 마모나. 답은 1번. 동력 손실이 증가하겠네요. 2번. 유압류의 점도가 지나치게 높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거예요. 높았을 때가 아닌 거니까 낮은 거 찾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낮으면 어땠어요? 압력이 낮고 흐르거나 유동성이 좋고, 맞죠? 이런 등등. 점도가 낮고,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 1번. 오일 누설이 증가. 답 1번이네. 맞죠? 흐르는 거니까, 낮을 때니까 흐르는 거죠. 2번. 유동 저항이 커져서 압력 손실이 증가하는 건 점도가 높을 때죠. 동력 손실이 증가해서 기계 효율이 감소하는데 그것도 높을 때. 내부 마찰이 증가하고 압력 상승이 높을 때. 답 1번 되겠네요. 국어가 어렵다 그랬어요, 제가. 3번. 유압 회로내의 유압류 점도가 너무 낮을 때 생기는 현상이 아닌 게요. 낮을 때가 아니니까 뭐 찾으라는 거예요? 아, 높을 때 찾으라는 거예요. 높을 때. 뭉친다, 저항이 크다, 압력이 높다. 그거 찾으면 돼요. 1번. 오일 누설에 영향이 있다. 이거 낮을 때. 2번. 펌프 효율이 떨어진다. 3번. 시동 저항이 커진다. 아, 답 3번이겠네. 효율 떨어지는 건 뭐예요? 낮을 때였죠. 4번. 회로 압력이 떨어진다. 답 3번 되겠네. 4번. 유압 작동류의 점도가 지나치게 낮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낮을 때 흐른다, 압력 낮다, 그거 생각하셔야죠. 1번. 출력이 증가한다? 안 되죠. 압력이 2번. 상승한다? 낮으니까 아니죠. 떨어지죠. 3번. 유동저항이 증가하니까 감소하죠. 4번. 유압 실린더의 속도가 당연히 어떻게 늦어지죠. 왜? 흐르니까. 그렇죠? 결론은 압력이 낮다는 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답 4번이겠네. 유추 계속 하셔야 돼요. 압력을 힘과도 연결시키고 압력나무도 온도와도 연결시키고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됩니다. 76번이에요. 유압류의 온도 상승 시 영향이에요. 자, 온도가 상승하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일반적으로. 열받으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다 나쁜 내용일 거예요. 볼게요. 점도 저하에 의해서 누유되기 쉽고, 밸브류 기능 및 펌프율 저하되고, 열화 촉진되고, 열화라는 건 뭐냐면 기능과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열화라고 그래요. 촉진할 거고, 온도 변화에 따라 유압기가 열변형되기 쉽고, 유압류의 산화작용이 촉진되고, 작동 불량 현상이 발생하고, 기계적인 마모가 발생하고, 다 안 좋은 얘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문제를 풀어볼 텐데,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그 맨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동그라미, 문제에서 동그라미는 답도 동그라미, 문제에서 X면 답도 X, 그렇죠? 대칭성 관계. 요걸로 한번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자, 이걸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유압류의 온도가 과열되었을 때 유압류 계통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걸 물어봤어요. 자, 과열되면 좋아요, 나쁘죠? 나쁜데 틀린 거래. 그럼 당연히 뭐예요? 반대니까 동그라미를 물어보는 거죠, 동그라미. 이 지문 중에 좋은 거 고르면 그게 답이라는 얘기예요. 한번 볼게요. 1번, 온도 변화에 의해 유압기가 열변형되기 쉽다. 좋은 거, 나쁜 거 틀렸네. 오일의 점도 저하에 따라 누유되기 쉽다. 이것도 나쁜 거. 틀렸네. 3번. 유압 펌프의 효율이 높아진다.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잖아. 답 3번이에요. 4번. 오일의 열화를 촉진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칭성 관계를 풀어봤어요. 내용을 모르더라도 과열은 나쁜 거야,
아닌 거니까 틀린 거니까 아 동그라미를 구하나. 여기서 좋은 것만 고르면 답이다. 그래서 답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2번이에요. 유압 오일의 온도가 상승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아닌 거예요. 상승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고요. 자, 1번. 오일 누설의 저하. 온도가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오일 누설의 저하. 2번 점도 저하. 온도 상승하면 점도 떨어지겠죠. 다음에 3번 밸브류의 기능이 저하되죠. 4번 펌프 효율도 저하죠. 뭐가 틀린 거예요? 다 저하인데. 잘 보세요. 1번이 틀렸죠. 왜요? 오일 누설이 어떻게 돼요? 저하되는 게 아니라 온도가 상승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흘러버리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아, 촉진이 되겠네. 답은 1번이 되겠죠. 좀 어려운 내용이죠. 상승할 때 나타나는 거 맞죠? 유압류가 온도가 상승하면 점도가 저하지면 흘러버리잖아요. 흐르는 게 어떻게 돼요? 오일 누설이 어떻게 해요? 더 흘러버리니까 촉진되는 거죠. 저하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77번 캐비테이션이에요. 뭐라 그래요? 공동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유압류 속의 용해 공기가 기포로 발생하여 유압장치 내 국부적인 높은 압력과 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이라고 해요. 정의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유압이 진공에 가까워짐으로써 기포가 생기는 겁니다. 필터의 여과 입도수 메쉬가 너무 조밀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과망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했을 때 요거 그물망의 눈.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걸 메쉬라고 그래요. 메쉬. 너무 조밀하면 여기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캐비테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막 그냥 억지로 빠져나가려니까 이제 기포가 생기는 거죠. 다음에 펌프의 양정과 효율을 급격히 떨어뜨리다 안 좋은 거죠. 다음에 날개차 등의 부식을 일으켜 펌프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안 좋은 내용.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작동료 속의 용해 공기가 기포로 발생하여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현상. 정의로 그냥 받아들이라 했어요. 뭐요? 캐비테이션 공동현상. 답 4번. 2번. 오일 필터의 여과 입도가 너무 조밀하였을 때 가장 발생하기 쉬운 거. 뭐랬어요? 쉬운 현상? 억지로 빠져나갈래가 기포 발생한다. 뭐랬어요? 아, 캐비테이션 공동현상. 답 2번. 다음 78번이에요. 유압류에 수분이 미치는 영향이에요. 물이 미치는 영향. 유압류의 내마모성, 윤활성, 방청성 등을 저하시킨다. 마모에 견디는 성질, 그 다음에 잘 움직이는 성질, 그 다음에 녹을 방지하는 거를 저하시키는 거다. 수분.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다는 의미죠. 유압류의 산화와 열화를 촉진시킨다.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유압기기의 마모를 촉진시킨다. 마모가 촉진된다. 안 좋은 내용. 자, 1번. 유압 작동류에 수분이 미치는 영향이 아닌 거예요. 자, 이것도 동그라미 X로 한번 구해볼게요. 수분이 미치는 거예요. 좋아, 나빠요? 나쁜 거네. 근데 아닌 거니까, 아, 지문 중에 동그라미 찾으라는 얘기네. 자, 1번. 유압 작동류의 윤활성을 저하시킨다.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나쁜 얘기 틀렸네. 2번. 작동류의 방청성을 저하시킨다. 좋은 얘기, 나쁜 얘기 틀렸네. 3번. 작동류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킨다. 마모에 견디는 성질을 향상시킨다. 좋은 얘기, 나쁜 얘기. 아, 좋은 얘기. 답 3번이겠네. 4번. 작동류의 산화와 열화를 촉진시킨다. 안 좋은 얘기 틀렸네. 4번. 그래서 답은 3번이네. 그렇죠? 안 좋은 거, 아닌 거니까 좋은 거 고르는 거예요. 모르고 했어요. 대칭성 관계. 자, 2번. 작동류에 수분이 혼입되었을 때의 영향이 아닌 거예요. 수분이 혼입되었을 때. 1번. 오일 탱크의 오버플로가 넘치는 거거든요. 이 넘치는 거는 뭐가 들어갔을 때 넘치느냐. 이거는 기포가 들어갔을 때. 기포가 발생됐을 때 뭐 한다? 오버플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2번 유압기기의 마모가 촉진되고요. 작동류의 3번 열화가 되고 4번 유압류의 내마모성이 저하된다. 그래서 답은 1번. 오버플로우는 기포가 발생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79번 플러싱이에요. 플러싱이 뭔가 유압계통의 오일 장치 내에 슬러지 등이 생겼을 때 장치를 깨끗이 하는 작업을 우리가 플러싱이라고 합니다. 자, 플러싱 후의 처리 방법. 작동류 탱크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작동류를 바로 보충합니다. 이것도 지문에 나와요. 바로 보충합니다. 바로. 다음에 잔류 플러싱 오일은 반드시 제거해야 되고요. 당연하죠. 다음에 라인의 필터 엘리먼트는 당연히 교환해야죠. 새 걸로. 다음 전체 라인에 작동류가 공급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깨끗하게 하는 거 플러싱이다.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유압계통의 오일 장치 내에 슬러지 등이 생겼을 때 이것을 이용하여 장치 내를 깨끗이 하는 작업 뭐라 했어요? 플러싱. 1번. 자, 2번. 플러싱 후의 처리 방법으로 틀린 건 물어봤어요. 1번. 작동류 탱크 내부를 다시 청소하는 게 맞죠.
2번 잔류 플러싱 오일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고요. 3번 작동료 보충은 24시간 경과 후에 하는 것도 틀렸어요. 바로 보충이죠. 바로. 3번 틀렸네요. 4번 라인의 필터 엘리멘트를 교환한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80번이에요. 유압장치의 취급 및 점검에서 그래서 제가 유압장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유압장치입니다. 유압장치. 자, 유압장치는요.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유압 발생 장치가 있고요. 유압을 발생하는 장치입니다. 두 번째, 이거 안 쓸게요. 유압을 제어하는 장치가 있어요. 유압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장치. 유압 제어 장치. 그다음 세 번째, 유압 무슨 장치가 있냐면 이제 구동 장치가 있어요. 유압 에너지를 기계적인 일로 전환시키는 장치, 유압 구동 장치가 있고요. 네 번째 뭐가 있냐면 이제 부속 기기 이렇게 구성이 돼요. 유압 회로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유압 부속 기기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압 발생 장치의 대표적인 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유압 펌프라고 합니다. 유압 펌프. 유압을 발생시키는 장치. 펌프가 있고요. 다음에 유압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유압 제어 장치에는 뭐가 있어요? 유압 제어 밸브가 있어요. 요건 굉장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2개 같은 경우는 펌프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유압 제어 밸브도 중요해서 요건 하나의 제가 주제로서 뽑아냈어요. 그래서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유압 구동 장치예요. 유압 에너지를 뭐로 바꿔요? 기계적인 일로 바꾸는 거. 그래서 요는 유압 실린더. 그다음에 유압 모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 2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합쳐가지고 이걸 우리가 액추에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액추에이터. 이게 유압 구동 장치예요. 그다음에 이제 부속 기기의 대표적인 거는 뭐 충격을 흡수하고 말 그대로 뭐죠? 이제 맥동, 그건 이제 진동이거든요.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한 저 부품이 있어요. 그걸 뭐라 하면 이제 어큐뮬레이터라 그래요. 어큐뮬레이터. 그래서 다른 말로 이거 충압기라고 그러거든요. 이 충압기에 관련된 게 뭐예요? 부속 기기가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압 장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이것도 나름대로 머릿속에 좀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 풀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유압 장치의 취급 및 점검이에요. 자, 서로 다른 종류의 오일을 혼합하면 열화 현상, 뭐랬어요? 기능과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이죠. 촉진됨으로 혼합해서는 안 되죠. 안 좋아진다는 거죠. 다음에 유압장치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오일 필터를 점검하고 교환해야 된다. 그렇죠? 사람도 오래 살려면 어떻게 돼요? 수명 연장이니까 내가 깨끗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오일 필터가 뭐는가?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순물 걸러주는 거. 그래서 그걸 점검하고 교환해야 된다. 다음에 유압장치의 부품은 교환한 후에 가장 먼저 유압장치 내 뭐야? 공기를 빼내야 돼요. 공기를 빼내서 공동 현상 등을 방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유압 자체가 뭐냐면 힘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이 유압의 역할이거든요. 유압류의 역할. 근데 말 그대로 공기가 있으면 힘이 잘 전달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 공기를 반드시 빼줘야 돼요. 이게 가장 우선적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유압류의 점도가 서로 다른 2 종류의 오일을 혼합하였을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점도가 높은 거랑 낮은 거 섞으면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나빠지는 거죠? 답 몇 번이에요? 4번. 열화 현상을 촉진한다. 기능과 성능이 떨어지는 열화 현상이 촉진된다. 자, 2번. 유압장치의 수명 연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거,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 불순물 제거하는 거, 필터 관련된 거겠네요. 답 2번 되겠네. 오일 필터의 점검 및 교환. 자, 3번입니다. 유압장치의 부품을 교환한 후 우선 시행해야 될 작업이 뭐라 했어요? 뭘 빼야 된다? 공기. 공기가 안 빠지면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오일에 힘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오일 역할을 못하니까 공기 빼는 게 제일 중요하다 했어요. 답 몇 번이에요? 3번. 유압장치에 공기 빼기가 답이 되겠네요. 자,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자, 잠시 쉬었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